자, 아이소메트릭을 이제 모델링 할 건데, 보시면 여기 이제 가구들이 이렇게 들어가죠. 이 가구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모델링 아니라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가구 모델링 아니라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이제 저하고 공부할 건 뭐냐면 이 벽체 세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 아이소메트릭을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게 조금 있어요. 과제물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기서 가져오시면 되겠고, 자, 계단입니다. 먼저 계단. 계단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계단의 크기는 폭이 300이고 높이가 150입니다. 폭이 300이고 높이가 150으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이거는 아이소메트릭 투시도 조감도 다 똑같아요. 다 동일합니다. 계단은 폭이 300, 높이가 150. 그 다음 바닥 두께가 있죠.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150mm. 시험 기준. 그렇지 않고는 보통 100mm 혹은 120mm를 많이 사용합니다. 100에서 120mm 정도 많이 써요. 만약에 시험을 기준으로 한다면 150mm를 쓰시면 돼요. 그 다음 1층 높이. 우리 요 바닥에서부터 여기 천정 있죠. 여기 천정까지의 높이. 표준으로 2400mm 씁니다. 평균 2400mm를 쓰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2600에서 2800 정도 되는 경우도 많아요. 조금 더 높기도 하고, 사무실 같은 경우 훨씬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건 2400mm고요. 아이소메트릭을 만들 때는 아이소에서는 천정에서 300mm 밑으로 내린 다음 위를 잘라버린 겁니다. 내려 자른 다음 하늘에서 내려다본 것. 이렇게 되면 되겠네요. 천정에서 300mm를 자른 거예요. 천정 바로 밑을 자른 게 아니고 천정에서 300mm 낮추어서 잘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소에서 지금 말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00mm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근데 왜요? 아까 여기서부터 천정까지가 2400mm라 그랬죠? 근데 천정에서 300mm 내린 다음에 싹 걷어내고 다시 하늘에서 내려다본 거니까 요만큼이 2100mm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여기는 전창을 썼네요. 그죠? 보통 이렇게 거실창 같은 경우는 어때요? 거실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천정까지 그대로 다 쓰겠죠.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2100mm입니다. 어떻게 됐냐면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가요.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리고 여기다가 창문을 이렇게 올렸어요. 창문의 크기는 전에도 만들어 봤지만 2100mm예요. 2100mm. 그러니까 여기 높이가 얼마예요? 300mm예요. 300mm 주고 그 위에 2100mm 천정까지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들어가 있는 여기 창문은 얼마일까요? 다른 것도 볼까요? 여기 있다. 얘 보이시죠? 얘는 창이 어때요? 좀 작죠? 거실 같은 경우는 바닥부터 시작하지만 얘는 중간에서 시작하죠. 그죠? 저 창이 우리가 그려야 되는 이 창문이 크면 환기가 잘 되겠죠.
채광이 좋겠죠. 대신에 사생활 보호가 어려워요. 너무 작으면 또 어떨까요? 환기나 채광이 조금 나빠요. 대신에 사생활 보호는 확실하겠죠. 그죠? 자, 다시 봅니다. 이 바닥부터 천정까지 높이를 얼마를 준다고요? 2400이라 그랬죠? 그럼 이 창의 높이는 얼마요? 1200 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럼 창문 같은 경우는 2100mm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방창은 1200mm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창문은 얘는 그냥 하시면 돼요. 그냥 바닥에서 그냥 올려버리면 돼요. 근데 얘는 300mm 빼야 돼요. 그죠? 바닥에서 1200 올리고 거기서 다시 1200이 올라간 거죠? 이렇게요. 자, 보세요. 천정부터 바닥까지 2400이죠? 그죠? 근데 300mm 뺐잖아요. 근데 얘는 1200이잖아요. 그러면 이만큼이 이제 벽이 되는 거고 이 위에 이렇게 창문이 올라가는 거예요. 300mm를 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300을 빼면 얼마가 돼요? 900mm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계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가 1200이 아니고 900mm가 된 거예요. 그럼 요 바닥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가 돼요? 1200이 올라간 거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그 다음 여기 보면 벽체 위에 보면 다 검정색으로 색칠해져 있죠. 그죠? 검정색으로 색칠해놨죠. 왜 검정색으로 색칠해놨냐면 단면, 끊을 단자란 뜻이에요. 끊었다. 원래는 이렇게 쭉 있는데 중간에 이렇게 잘라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자른 거예요 란 뜻으로 이 벽체를 여기를 다 검정색으로 칠해 놓은 겁니다. 요건 기억해 두셔야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이소메트릭 만들어 나가시면 돼요. 이런 게 이제 아이소메트릭이 됩니다. 아이소메트릭은 원래 등각투상도란 뜻으로 여기 요만큼에 있는 각도와 여기 요쪽에 있는 각도가 동일한 것. 그 다음에 여기 이 각도도 이렇게 세 개의 각도가 동일한 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해요. 동일한 거. 이게 아이소메트릭인데 얼추 비슷하게만 만들어져도 다 이런 걸 아이소메트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든 것, 이게 아이소메트릭이에요. 자, 그럼 불러볼까요, 사진을? 자, 도면을 불러볼까요? 자, 도면 여기 보시면 여기 16-1층 주택 있죠? 얘를 불러다가 오시면 됩니다. 자, 필요 없는 거 삭제.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 문하고 가구들 요 정도면 우리한테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얘는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바깥쪽의 테두리도 지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선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불러와 보시죠. 자, 평면도를 그대로 그룹으로 선택을 했고요. 디스플레이 패널에 가서 똑같이 쇼 프리즌 그레이를 끄시고 그리고 나서 프리즈. 그러면 이와 같이 프리즈가 걸리겠죠. 자, 이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올 겁니다. 한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 부분이 현관입니다. 이 부분이 현관이고, 여기는 현관 계단이고, 요거는 신발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현관에 있는 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시 전부 다 따라 그려야 되겠죠. 라인. 자, 한 개씩 따라 그려 봅시다. 자, 제가 이렇게 따라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익스트루드를 하셔도 좋고 에디트 폴리를 하셔도 좋고, 그건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에디트 폴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폴리 면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요 부분, 물론 이 부분도 만들어야 되겠죠. 자, 커트를 이용해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제가 이렇게 여러 개로 커트를 했고요. 그 다음 스냅을 이용해서 위치들을 맞췄고요. 자, 그럼 이런 모습으로 나오겠죠? 여기가 150, 그 다음 여기가 300. 그러니까 폴리곤으로 선택한 다음 익스트루드 얼마가 되면 돼요? 여기는 300, 얘는 얼마가 되면 돼요? 150. 자, 얘는 300에서 한 150 더 올라간 450. 자, 얘는 자, 똑같이 이렇게 올려볼까요? 이런 모습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러면 바닥, 여기 발코니라고 하죠. 이 발코니 부분이 완성이 됐습니다. 만들어 보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정할 부분들은 이제 아까 틀린 부분들 있죠? 찾아서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어디가 틀렸더라? 포인트가 하나 잘못 찍힌 게 있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포인트를 수정하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바닥이 이렇게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익스트루드 얘는 450mm 이렇게요. 450mm가 나오면 됩니다. 왜 450mm 냐면 300mm에 온돌 바닥 150mm를 더 추가한 겁니다. 온돌 150mm 추가해서 450mm 만든 거예요. 자, 벌텍스가 위로 올라갔네요. 자, 2.5D 스냅으로 내려봅시다. 네, 그러면 금방 또 수정이 되죠. 에디터블 폴리 쓰는 것보다 이렇게 작업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바닥만 전부 다 이렇게 묶어서 하이드. 그럼 이제 벽체만 만들어야 돼요. 이제 벽체만 만들면 됩니다. 똑같이 라인을 따라서 벽체를 만들 건데요. 자, 이렇게 창문이 들어가는 자리에 전부 다 라인을 찍어 주셔야 돼요. 자, 라인 어디서부터 갈까요? 네, 현관부터 가보죠. 자, 2.5D 스냅. 자, 벽체를 따라 그리는 겁니다. 자, 벽체를 따라 그리다가 이렇게 창문이 나오면 창문을 같이 클릭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벌텍스를 남겨주셔야 돼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그려 나가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아까 바닥으로 만들었으니까 빼고요. 자,
그리고서 틀어진 부분 있으면 자, 살펴보세요. 네, 이렇게 틀어진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틀어진 부분이 없도록 자, 잘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이렇게 전부 다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연히 돌출이에요. 그죠? 에디트 폴리. 자, 이렇게 폴리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더로 자, 보더로 돌출을 하면 되겠죠. 근데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첫 번째 올라갈 거는 첫 번째 올라갈 건 450mm입니다. 자, 그래서 익스트루드 450mm의 각도 0도. 자, 이렇게 승인. 자, 그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플립. 그래야 이렇게 면이 바깥으로 돌아가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450mm 올렸으면 그 다음에 얼마가 올라가야 되냐면 자, 1200mm가 하나 더 올라가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보더를 선택하고 자, 익스트루드 자, 얘가 이상하게 퍼지네요. 이거 각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옆으로 퍼져 버리네요. 네, 안 올라가죠? 그러면 손으로 그냥 일단 올려버리죠. 자, 이렇게 1200mm를 올려봅니다. 여기서는 알 수 없으니까 여기다가 천상 사각형을 육면체를 하나 그려야 되겠죠? 이렇게요. 자, 계산기를 이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올려야 될 1200mm에 지금 450mm 올라갔으니까 1650mm네요. 자, 높이가 1650mm 이렇게 되네요. 여기네요. 자, 그러면 이제는 보더를 선택하고 스냅 이용하고 그럼 위치를 맞추면 이렇게 위치 맞출 수 있겠죠? 자, 맞춰 보시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 이거예요. 자, 막아야 돼요. 여기를 막아야 돼요. 창문이 있는 자리 있죠? 여기 창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 자리를 브릿지로 막아야 됩니다. 네, 이렇게 브릿지로 막아야 돼요. 브릿지로 다 닫아야 돼요. 이쪽은 안 올라갔네. 자, 여기도 닫아야 되는데 자, 여긴 또 높이가 달라요. 자, 여기도 선택하고 자, 선택하고 자, 첫 번째는 450
그 다음도 역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자, 2.5D 스냅 걸고, 자, 화면이 에러가 났네요. 에러가 났습니다.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취소 누르면 저장이 안 돼요. 확인 눌러서 저장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 리커버 맥스로 저장이 되네요. 자, 이렇게 다시 실행해 놓고 보시면 바로 여기 리커버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죠. 요거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고 다시 보더가 삐뚤어졌죠, 지금.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진 전부 다 브릿지로 연결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을 하시는데, 자, 여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돼요. 더 위에 있어요. 여기는 욕실이잖아요. 자, 욕실 창의 높이가 어떤가요? 욕실에 있는 창문이 크던가요? 아니면 작던가요? 작죠. 네. 왜요? 사생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욕실 창의 크기는 전체 600mm 밖에 안 돼요. 전체 600mm 높이가. 그래서 여기서는 300mm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2100mm에서 300을 빼니까 그 정도 어디. 그 다음에 여기는 거꾸로 지금 또 내려야 돼요. 여긴 내려야 돼요. 여긴 돌출하면 안 돼요. 이거는 좀 이따 조절을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전부 다 유리창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한 번 더 올라가야 됩니다. 900mm 한 번 더 올라가야 돼요. 자, 그래서 보더를 이용해서 선택하고, 자, 이렇게 900mm를 올릴 건데 여기서 또 표시가 안 나죠? 자, 그래서 여기다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보죠. 자, 450에 2100 하니까 2550이네요. 자, 높이가 2550 여기네요. 자, 보더를 이용해서 여긴 거죠. 자, 위치를 딱 맞추고요. 하나를 맞추면 나머지는 이제 그대로 쭉쭉 맞춰 나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쭉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 되겠네요. 여기 하나 덜 돌출됐네요. 자, 이렇게 위치를 맞춰 놓고 전부 다,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을 다 닫아야 되겠죠? 보도를 선택하고 전부 다 캡으로 닫습니다. 그러면 이제 1차적으로 모양은 이렇게 끝나게 돼요.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좀 먼저 끝나신 분들은 이렇게 모서리 중간중간에 이런 모서리들은 백스페이스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전부 지워버리세요.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백스페이스 키를 누르면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지워보세요. 이렇게. 전부 다 지우세요. 잘못 지우면 반대편에 있는 게 지워지니까 조심해서 지우세요. 그리고 창문 밑에도, 여기 창문 밑에 여기도 조금 여기 화장실, 욕실에 있는 창문은 조금 신경 쓰셔야 돼요. 여기는 미리 커트를 해볼까요? 여기 벌텍스에서 벌텍스로, 벌텍스에서 이렇게 벌텍스로. 자,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요. 그냥 지저분한 거 감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지울 건 없지만 이렇게 창문과 관련해서는 정리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 창문의 위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놨으면 바로 이 부분, 이렇게 4개의 벌텍스를 내려야 되는 거죠. 그죠? Z방향으로 내려야 됩니다. 자, 얼마만큼 내릴까요? 자, Z방향으로, 마이너스 Z방향으로 1200mm.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 여기는 바닥에서부터, 이렇게 바닥에서부터 전체 창이 될 것이고, 자, 여기는 600mm 짜리인데요. 자, 테이프로, 헬퍼에서 테이프로 재보자고요. 이게 900mm네요. 이게 900mm예요. 그러니까 벌텍스를 여길 지워볼까요? 모서리 지우고, 자, 이 부분 점을 선택해 봅시다. 자, Z방향으로 900이었으니까 300mm만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고, 자, 선택해서 브릿지로 이렇게 선택해서 브릿지로 닫아버리면 이렇게 창문의 모습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벽체의 모양도 완성이 됐습니다. 자, 나머지 바닥을 어나이드 해보면 돼요. 어나이드 그러면 이렇게 바닥과 벽체가 들어간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완성시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창문을 만들어야 돼요. 창문들을. 제가 이제부터 창문을 만들 겁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하이드 걸어도 되겠고요. 창문은 여기서 직접 만듭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렉탱글 스냅 걸고, 네, 지금 여기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창문을 만드는데 제일 먼저 들어갈 건 창틀입니다. 창틀이에요. 자, 에디트 스플라인. 그 다음 스플라인을 선택하고, 자, 옵셋을 줄 겁니다. 아웃라인을 줄 거예요. 자, 보시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얼마나 들어가야 되냐면 45mm요. 45mm만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요 2개의 점을 위로 올립니다. 2.5D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지워요. 그 다음 벌텍스의 커넥트를 이용해서 점을 연결합니다. 그 다음 익스트루드. 자, 120mm 정도면 무난해요. 자, 3D 스냅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안쪽으로 넣어주시면 이렇게 창틀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하나 만들어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창문을 만들 거예요. 자, 똑같이 렉탱을 이용해도 좋고 박스를 이용해도 좋고, 저는 렉탱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운데 점을 이용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다 가운데다 놓으시면 안 돼요. 얘가 왼쪽으로 더 가야 됩니다. 얼마만큼 더 가야 되냐면 한 30mm 정도만 더 가시면 돼요. 얘가 전부 다 또 코너로 놓고 요렇게
왼쪽에 있는 두 개의 점만 선택해서, 자, 이쪽이 플러스 x 방향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x 방향입니다. 피벗을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30mm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택하고, 자, 아웃라인 60mm. 그 다음 똑같이 익스트루드. 자, 다만 익스트루드를 주실 때는 창문이니까 한 30mm 나 40mm 정도? 이 정도 주시면 충분해요. 자, 이 부분이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자, 3D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다 맞춰 놓으시면 돼요. 얘도 똑같은데. 다시요. 얘도 똑같아요. 요 두 개의 점이, 자, Z방향으로 60mm. 그 다음 세그먼트 지우고 똑같이 벌텍스에서 커넥트로.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합니다. 인스탄스로 복사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러면 창문이 겹쳐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됩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여기에 유리창을 하나씩 만들어 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안쪽에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안쪽에 스플라인들을 선택을 합니다. 세그먼트를 이용해서, 자, 카피 디태치. 그 다음 자, 스플라인 선택하고 역시 벌텍스에서 커넥트로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자, 얘는 돌출할 때 크게 의미가 없죠. 이렇게 그냥 0mm 하셔도 좋습니다. 자, 스냅을 이렇게 중간으로. 그러면 색상을 달리해 놓고 보면 이렇게 금방 표시가 나겠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스냅을 이용해서 인스탄스로 복사하시면, 자, 어떤가요? 유리창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유리창을 만들어 보시죠. 다 만들었으면 틀, 창, 유리를 전부 선택한 다음 메이크 그룹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유리창이 이와 같이 들어가겠죠. 자, 이중창이니까 이렇게 복제해 놓으면 이중창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러면 이중창이 완성이 됩니다. 완성시켜 보실까요? 그럼 이번에는 방문을 만들어 볼까요? 방문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방문을 그리려면 바로 여기서부터 그려야 되겠죠. 그죠? 이 바닥부터 이렇게 방문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바닥 부분, 아이고. 바로 이 부분. 우리가 흔히 지방이라고 불러요. 문지방이라고 하죠. 요즘은 문지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만 그리면 돼요? 여기에다가 문틀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자, 일단은 이렇게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폭이 200이에요.
이거는 변함 없습니다. 그럼 이 길이는 어떨까요? 근데 이 길이가 45mm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스냅을 이용해서 위치를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인스탄스로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익스트루드 돌출입니다. 자, 마이너스 1200 아니 2100이죠. 그래야 이렇게 바닥까지 쭉 내려가겠죠. 이렇게. 자, 이 부분이네요. 여기. 그 다음에 렉탱글. 그 다음 익스트루드 40mm 이렇게요. 근데 문을 이렇게 닫아 놓는 게 아니고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로테이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이렇게 90도를 열어 두시면 돼요. 자, 2.5D 스냅으로 바꿔서, 아니, 그냥 3D 스냅으로, 자, 이렇게요. 그러면 이와 같이 방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 방문만 이렇게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창문과 방문이 만들어지죠. 자, 만들어 보시죠.